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손석희가 이끌고 있는 JTBC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석희에 대해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손석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JTBC 뉴스에 대해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도 최근에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걸 한다면은 언제가 됐든지 간에 가장 신뢰감이 가는 언론인 1위가 손석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손석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손석희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손석희라는 사람이 정말로 사람들의 신뢰감에 부응하는 만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시민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언론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식의 문제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손석희 JTBC가 떴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에 팩트체크,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JTBC는 팩트체크를 하겠다, 이런 식의 말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쏟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구판을 버린다, 무슨 약을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JTBC는 팩트체크를 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JTBC가 했었던 것은 국민들의 그런 식의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 급급했었죠. 그러나 이런 수많은 악행들은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악행은 현재 지금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다 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를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JTBC가 팩트체크를 하냐? 당연히 안 하죠. 가장 최근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최근에 연예인들까지도 가세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바로 백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말로 JTBC가 팩트체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손석희의 JTBC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JTBC의 팩트체크를 한번 보죠. 가짜뉴스 누가 퍼뜨리냐라고 하면서 종교계에서 백신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음모론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신을 통해 가지고 RFID 칩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죠. 얼핏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맞아가지고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종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소문의 근원지가 뭔지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JTBC가 지금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요. 코로나 백신 666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영상이 다음과 같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저런 식으로 DNA 변형이 생겨가지고 저런 지금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죠. 근데 저거를 갖다가 무슨 대문짝만하게 지금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저 얘기를 뭐랑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교계에서 저런 시기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안에 DNA 변경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식물이 몬산토 식물이 되듯이 사람도 사람이 아닌 기괴한 생물처럼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이고, 루시퍼 레이즈라는 감시 효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람 몸을 감시한다. 아무도 저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JTBC가 팩트체크를 따로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저런 식의 얘기를 믿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종교계랑 지금 연결시켜가지고 또다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런 식의 얘기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번에 정은경 청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칩을 단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정은경 청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실제로 정은경 청장이 2020년 10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에 대한 온도에 대한 지표, 인디케이터를 붙이는 거, 유통관리에 대한 개선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야 봐봐라 정경청장이 백신에다가 RFID 이런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감시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얘기는 백신 안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뭐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백신 통에다가 칩을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온도를 확인하고 유통 과정을 뭐 살펴보겠다 그 뜻이었던 겁니다. 그거는 지금 뭐 백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다른 의약품 같은 경우도 다 칩을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 이거를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물 행동 조종하는 뇌세포 리모컨이 나왔다는 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중에서 mRNA 백신에 쓰이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저 지금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저런 식으로 동물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우리가 지금 맞는 백신의 그 기술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백신을 통해 가지고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조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영상을 보시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저런 식의 주사를 통해 가지고 뇌에 우리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무슨 뭐 좌지우지한다,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가짜 뉴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식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을 하거나 그 말을 왜곡해서도 안 되겠죠. JTBC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정 총리가 긴급 체포까지도 할 수 있다. 접종 거부하면 긴급 체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 워딩을 보게 되면 긴급 체포를 하겠다라는 워딩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JTBC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지적은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JTBC에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지금 정부 말에 대해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그거를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작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지금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까? 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지금 뭔지를 보니까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지금 뭡니까? 사망자가 접종한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이 문제가 없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백신이 접종하고 난 뒤에 15분 이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가 없었기 때문에 백신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사망자들이 모두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면서 사망이 이른 것이지 백신의 접종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저 지금 설명을 제가 듣고서 정말 뜨악했습니다. 아니,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주관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따져볼까요? 똑같은 백신을 누구는 맞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누구는 맞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백신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백신에 대해 가지고 사람마다 신체가 보이는 반응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백신을 맞고 멀쩡하니까 이 백신은 문제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아나필락시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백신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것도 지금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망까지 이르는 그 부작용을 무조건 지금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아나필락시스가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딱 단정 지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지금 저 설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백신을 맞아가지고 사망한 기저질환이 있던 그 사람들은 백신을 맞건 안 맞건 무조건 그냥 사망할 운명이었다. 이거를 지금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가지고 사망의 지경까지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설명들을 갖다가 다 그냥 무시해놓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사망했으니까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 사람들의 수준을 마치 루시퍼 효과 이런 거나 믿는 백신 666 효과 이런 거나 믿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나 씌울 줄 아는 것이지 진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JTBC의 팩트체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 JTBC의 보도를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JTBC에 계시는 기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조금이라도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